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방산주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한국우주까지 제가 정리해 온 내용으로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시장 자체가 또 주도주 없이 또 마감을 했죠. 다시 한번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증시에서는 뭐 산불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테마주 위주로 올라왔고, 결국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에서 결국 우리가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섹터들이 쉬어가는 흐름에서 과연 이 방산주가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엇갈리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온 내용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아쉬운 점, 좀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왔는데, 과연 이게 악재인 요소가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3.6조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15% 할인으로 인해서 주주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 이슈는 맞죠. 이런 이슈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던 거고, 두 번째, 하나의 불확실성 참여 여부. 하나의 지금 참여 여부가 나왔죠. 100% 참여한다고 나왔고, 참여 규모는 1,8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악재는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좋았고 최근 영업 흐름도 좋았는데 왜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감행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설명을 했죠. 결국에 부채 비율이 지금 한 280% 정도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채 비율 자체가 높은 게 바로 수주를 받은 이후에 선납금 자체가 지금 부채 비율로 반영이 되면서 외부적으로 이 부채 비율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차입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더욱더 올라가니까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런 부채 비율에 대한 해소를 하겠다라고 소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맞는 내용이라서 세 번째 이슈도 크게 발목을 잡는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네 번째는 사실 의문점이 들긴 하죠. 2월 달에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을 매입을 했는데 한 1.3조 원 규모죠. 이 현금 흐름을 우선적으로 사용했으면 어떨까에 대한 아쉬운 흐름이 있는데, 이러한 현금 흐름을 오히려 활용하는 방안으로 채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지분 매입에 있어서 더 지배구조에 대한 강화라든지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 이런 부분에서 지분 매입을 한 것 같은데, 유상증자 발표 전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아쉬운 부분은 맞긴 합니다. 다섯 번째,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고점 인식에 대한 우려로 오히려 이런 유상증자가 더욱더 악재 요소로 작용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심. 그러나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 기대치를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 방산 업계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 향상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 과평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실적 반영치를 미리 다 반영하면서 주가가 적정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중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고점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는 결국에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발표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상대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내용에서 주주분들에게 정말 악영향이 미치는 내용들은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사실 뜯어보면 엄청난 이슈, 엄청난 악재 요소로 작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를 점검해봤고,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셔야죠. 네, 실적 보시면 4분기 매출액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YOY 기준으로 56%나 올라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상회를 했습니다. 4분기, 작년 4분기 매출액 기준입니다. 특히 지산 방산 중에서 수출 부분이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주가 역시 엄청난 랠리를 보였던 거죠. 현재 발표된 주가도 중요하지만 2025년도, 길게는 27년도까지 지금 실적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거라는 기대 심리로 주가가 올라왔고,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라든지 관세 이슈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세 이슈가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무엇일까요? 결국에 지속적인 수주 계약을 통한 실적에 대한 향상을 이뤄내야 됩니다. 시장 기대치에 대한 부합뿐만 아니라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내야 될 텐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전망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적에 있어서 영업이익률, 마진율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나가게 되는 고정비 자체가 2024년도 기준으로 확 내려갔습니다. 연구 개발비 같은 부분을 3년까지 지출을 하면서 24년부터는 이러한 비용 자체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면서 영업이익, OP 마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실적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만 현재 주가가 과평가돼 있냐, 저평가돼 있냐는 상대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객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실적 발표, 25년도 1분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결국에 이전에 2차전지라든지 AI라든지 결국에 시장의 주도 흐름을 계속적으로 펼쳐왔던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군들은 계속적인 매출액에 대한 성장, 영업이익률에 대한 성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주가는 단기 조정을 보일 수는 있어도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는 모습은 제가 이전 영상이나 차트나 관련 뉴스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설명드려왔죠.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구축한 이 영업이익 마진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최근의 조정은 건전한 조정 흐름, 오히려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세 우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가의 하방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관세 이슈가 마무리되는, 주가가 일정 구간 이하로 내려오게 되는 시점이 되면 오히려 앞으로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싼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관세 이슈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방산주의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는 지난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회했는데 주가는 올라갔느냐를 놓고 보면 하회한 이슈가 단발성 이슈, 일회성 이슈로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보여왔죠. 결국에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 향상이 대폭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 기대 심리가 차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15년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보게 되더라도 엄청난 큰 폭의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수주 같은 경우에는 약 73% 수주를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이 방산 쪽에 대한 실적 향상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좋지만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보이게 되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군에 넣어두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군은 아시다시피 MRO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항공기 관련된 내용들, 엄청난 고수익 산업이 예상이 되고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크죠. 30에서 40%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방산 쪽이 왜 이렇게 각광을 받냐면 이미 연구개발비나 기타 사업군에 대한 투자는 전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고 영업이익을 본격적으로 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방산업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앞으로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간단히 같이 보시면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4분기 살짝 실적 하회를 했지만 이 실적 하회한 부분이 투자 개발비에 단발성으로 소모를 하면서 내려왔던 거고, 25년, 26년도 영업이익률 자체, 마진율 자체도 올라가죠. 22년도 1%대에서 지금 26년도 가게 되면 이렇게 8.5%대까지 상승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진율 자체가 좋아지게 되는,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강력하게 올라왔던 것도 마진율이 대폭적으로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크게 각광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가 포인트로 잡고 가야 될지 차트를 보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2월달부터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3월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이 건전한 조정이 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저는 만약에 이전 고점까지 조정이 한 번쯤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향상과 마진율은 올라갈 것이라는
되는 시장 기대치가 워낙에 많고 이런 실적들을 사실 갑자기 돌릴 만한 악재로 돌릴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몇 가지 섹터군 내에서만 실적 향상이 가능합니다. 최근 이렇게 실적이 대폭으로 향상되는 섹터군이 정말 없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바탕으로 개선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발표되긴 했지만 결국에 이 HBM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수주 잔고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적 향상이 상당히 기대되는 섹터는 거의 조선 방산밖에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적정 구간으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시장 주도주 패턴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제가 에코프로를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2023년도에 2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뭐 변압기라든지 AI 관련된 쪽이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조선과 방산이 주도를 하는데 이러한 주도주 랠리가 나올 때 이렇게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항상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러한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각광을 받게 되면서 2차 흐름, 3차 흐름까지 나오면서 고점을 구성하게 되죠. 이렇게 1차적인 조정 흐름이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에코프로 차트를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결국에 뭐 이전에 변압기 시장을 주도했던 재룡전기라든지 그리고 AI 주도주 패턴을 보면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1차 상승 이후에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게 되고 이 조정에서 굉장히 우려심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 우려심을 딛고 올라가는 건 결국에 실적이 발표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거나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부터 2차 랠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고점을 구성할 때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실적이 안 나오게 되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보는 데 있어서 너무 언론의 안 좋은 내용들에 치우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시장에 발표되는 그런 수치를 보고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유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작전주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장 테마주가 아니고서는 고점을 구성할 때는 대부분 매도 시그널이 많이 나옵니다. 실적이 내려왔는데도 계속 기대감으로 한두 번 정도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렇게 매도 구간은 충분히 주기 때문에 이런 시장 주도주, 실적이 나오는 진짜 주도주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구간이 너무나 많다라는 부분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이 네 가지 섹터에 대해서 2025년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선이나 방산은 결국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의 실적 개선만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고가에서 매수하는 부담감이 없이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군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방산주 관련해서 점검을 해드렸고 신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영상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증시가 탄핵 이슈와 관세 이슈가 마무리만 되게 된다면 주도주 랠리가 나오는 몇 가지 섹터군만 매매하시더라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 관세 이슈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러한 패턴의 전략을 한번 구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다음 영상에서 중요한 내용들 정말 도움이 되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